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는 오후로 좀 가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. 기관의 매수자가 장 후반에 들어오면서 다행히도 반등이 좀 나왔고요.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. 1% 이상 좀 하락을 했는데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만, 그래도 중국발 악재가 연일 시장을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해서는 뭐 괜찮은 흐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.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를 좀 내고 있고요. 몇몇 테마주들에 좀 집중되어져 있는 이런 수급이 빨리 좀 전체적인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우선은요, 오늘 미국 시장은 아직 뭐 시작 전이지만 선물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보신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보합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, S&P 500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아울러서 이제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다 상승으로 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금요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뭐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내일 시장도 이런 특히 코스피 위주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.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. 네, 우선 두산중공업과 오늘은 두산 EB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최근에 언급드리진 않았던 종목인데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실적에 관련된 그 불확실성이 좀 벗어났죠. 물론 실적이 나오는 7월 28일에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떤 주가가 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오히려 흐름은 달랐죠. 실적이 좀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나이스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. 반면에 어쨌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탈원전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회자가 될 거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우선은 뭐 탈원전, 그죠? 탄소 중립, 이게 어찌 보면 뭐 대선 주자들의 언급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을 하는데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쓸 수 있는 탈원전이 원전이 없이 오롯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어떤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케어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기사들을 말씀을 간략히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고요.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나온 그런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당장의 이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방식의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방식의 이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날씨가 워낙에 뭐 엄청 더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, 그죠?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가동을 시켰습니다.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2분기부터 어쨌든 소위 말하는 그 두산중공업의 좀비 기업에 대한 탈출, 이런 식의 또 기사도 나왔거든요. 보시면 이제 좀비 기업 벗어났다 이런 겁니다. 그래서 2분기부터 그리고 이제 3, 4분기 가면 갈수록 정치적인 이슈 플러스 실제로 이 두산중공업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건전한 지표들, 그죠?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오늘 지수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뭐 0.18% 그죠? 이렇게 좀 상승을 했고요. 그 코스닥도 0.82% 상승을 좀 했습니다. 그죠? 했는데 보시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그 중요한 자리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. 중요한 자리에 속해 있고요. 22평선을 고지에 두고 다시 한번 이 돌파를 시도하느냐 마느냐 하는 흐름이고, 계속적으로 지금 60평선과 20평선 사이에서 또 20평선 돌파에 대한 시도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. 그렇다 보니까 좀 강하게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세게 좀 그 돌파를 시도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도 좀 이어질 수가 있고 한데, 조금
아직까지는 좀 숨고르기 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기관이 오늘 그 소방수 역할을 좀 해주면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들어와주면서 그 어쨌든 2,500억 가까이 순매수해주는 바람에 잘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.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코스닥도 보면 제가 오늘 아까 코스닥이 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. 다른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보시면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이 96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기관이 54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. 개인이 이렇게 좀 매도를 해버리면서 오늘 아쉽게도 강한 상승을 나오게 만들진 못했습니다. 다만 현재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동안에 좀 눌림이 좀 심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.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로 가급적이면 개인들의 어떤 매도가 나올 때에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는, 물론 차트상에서의 자리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요,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닥도 곧 좀 반등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수 양지수 모두 아주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. 여기서 눌려버리기보다는 이내 반등했던 것처럼 60평선과 22평선을 잘 지켜주면서 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우선은요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이렇고 오늘 두산중공업이 좀 아쉬웠어요. 장중에 그래도 좀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제 조정 구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, 뭐 우이평선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고 살짝 눌렸습니다.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어제 오늘이 이 두산중공업의 좀 바닥을 잡아준 이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. 이런 흐름 속에서 어쨌든 어제의 그 긍정적인 그 실적에 대한 기사, 어제 왜냐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1.55%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했거든요, 두산중공업이.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, 사실상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예측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막 양봉 뽑고 그러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다만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어쨌든 재료가 소멸이 됐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하락이라든지 어떤 특이할 만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이제 재료가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으니 재료 소멸이 되니까 그걸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은 안 나오고 다행히 잘 뭐 견뎌줬다,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. 사실상의 요 차트상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저는 요 구간 정도에서는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돼요. 여기서 더 빠지면서 혹여라도 22,000원 언더로 내려가는 흐름을 가져가기보다는 요 박스권에서의 이런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다 해서 요 정도 이 22,000원대 초반의 금액은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뭐 두산중공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서히 이제 조금 더 주목해서 지켜볼 시점이 아니겠나. 지금 이대로 그냥 한번 슈팅 나온 후에 밀려버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뭐 최근에 이런 매동을 본다면 실적 발표가 나온 28일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면서 물량을 좀 줄여갔지만, 이내 저는 뭐 흐름을 좀 상승 쪽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특별히 지수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어쨌든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오고 실적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산중공업이 좀 본격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진 자금들의 어떤 순환, 그런 부분들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,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우선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닥을 정확히 좀 다져주느냐,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거나 하지 않고 요 정도 라인에서 바닥을 다져준다면 어찌 보면 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, 뭐 이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아울러서 그 두산 이비우도 함께 좀 지켜볼 만한 자리가 온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뭐 두산중공업의 우선주, 그죠? 로서 이 종목을 가장 유심해서 보는데 요 정도 라인에서 얘도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물론 움직임 흐름 자체는 이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 저항 라인 보면 요 박스권에서의 하단 한 12만 원 정도가 하단이라고 좀 보고 있고, 여기서 지금 상승하면서 또 갭도 다 메우고 갔기 때문에, 그죠?
아주 차곡차곡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보시면 어쨌든 20일평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. 빠지자마자 바로 10% 이상 상승하면서 이렇게 돌려 세우고 나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, 개인적으로는 두산중공업도 두산중공업이지만 좀 가벼운 이 두산 EBU, 리스키하지만 어쨌든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하단이지만 얘는 박스권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혹은 어떤 수급이, 어떤 원인 모를 수급이죠, 원인 모를 수급이 들어온다면, 그러면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 다시 강하게 한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,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종목을 좀 유심해서 지켜보려고 하고요. 어찌됐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,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요 두 종목은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볼만한 상황이 아닌가,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갈라키 이 두 종목에 말씀을 드렸고, 앞으로는 요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뭐 워낙 그 요즘 이런 흐름들이 아주 그 다이나믹하게 나이스한 흐름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. 좀 힘든 장이라는 느낌도 가끔은 들고요. 왜냐면 종잡을 수 없죠. 갑작스럽게 막 테마가 돌고 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데,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,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슈팅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눌리는데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눌려있는 종목들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도, 그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.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, 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